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5년 5월 24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강타의 엉뚱생뚱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헤럴드 경점의 대상 경주가 펼쳐집니다. 전반적인 편성 자체는 부산경 교차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의료경마 자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경마는 요 근래 저배당 1세기 경마에서 완전히 탈피를 해가지고 좀 한번 배당의 진수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경마가 너무 지랄같이 터져도 사실은 재미가 없지만 그냥 뭐 했다면 점배당 했다면 점배당 그리고 거기서 뒤틀게 해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이나 책 보고 그냥 예상지 보고 한 사람이나 결과가 똑같고 애래 공부를 한 사람이 결과가 나쁘면 짜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경마는 뭐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갑습니다. 이런 경마가 저는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터져야 좀 뭔가 좀 스릴도 있고 마치더라도 뭔가 대차게 이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강타가 일요경마 때 생각보다는 잘 못해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이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상 이 일요경마 4개 경주를 마쳤는데 못했죠. 누가 그래도. 그런데 그 못하는 과정이 더 여러분들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대가리 빼지고 또 평소답지 않게 단통 때리고 양방 받치면 되는 경주인데 양방을 안 받치고 또 두 방으로 때려가지고 또 틀리고 그러니까 막 그냥 그 중배당 그게 다 10배 이상짜리였어요. 그런 현상이 자꾸 이제 저한테도 나오니까 그게 그냥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제 팬들한테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도 짜증나지만 여러분들이 짜증나는 걸 저한테 해소를 하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저도 사람이니까 문자 날라오고 막 그러면은 제가 짜증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게 뭐가 있어요.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거지. 아니 그거 자기 그거 푼다고 제가 뭐 그분 하나 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몇백 명의 팬이 있는데 자기 때문에 딴 사람의 피해를 보는 걸 생각을 하셔야죠. 물론 화가 나는 건 그렇지만 아니 나이가 60 넘었다는 분들이 자꾸 그냥 문자 날리고 이러니까 저도 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저도 못하면서 짜증나고 그런 현상 벌어지면 돌겠거든요. 왜 내가 그랬나 후회도 많이 되고 엎질러진 물이 담아지는 것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그러시면 저도 좀 그것 때문에 흔들려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좀 돕고 잘 되면 서로 기뻐하고 안 되면 서로 위로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저도 미안한 마음 갖죠. 왜 사람인데 안 갖겠습니까? 참 그러기 때문에 나이 50 먹어서 얼마나 이거 해가지고 돈을 떼돈을 벌겠다고 제가 그러겠어요. 그 15,000원, 그 단골한테 15,000원 해야 하거든요. 딴 친구들 30,000원씩 받아요. 제가 그 친구도 못 맞춰서 그렇게 받았습니까? 제가 30,000원 받고 싶더라고. 알았으면 좋겠어. 저도 그런 손님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우리가 정에 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이해를 해주고 그거를 해결해 가야 되는데 무슨 떼돈 벌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 저도 많이 맞춰드려야 되는데요. 그게 얼마였던 간에 못 맞히는 심정은 어떻겠어요. 저는 야구장은 잘 안 가지만 야구장 가서 욕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 솔직하게 아쉽지 못 때리고 그러면. 그렇지만 못 때린 사람은 얼마나 더 속상하겠어요. 그 부모는 또 얼마나 속상해겠고 거기다 대놓고 젊은 선수한테 야 이 새끼야 뭐 욕을 하고 막 이러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이번 주 일요경마는 중고배당이 터질 수 있는 흐름이고, 자, 서로 윈윈하면서 서로 좀 잘 됐을 때는 서로 기뻐하고, 안 됐을 때는 서로 위로해주고, 힘내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힘내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도 힘내십시오.
어찌됐든 제 걸 듣든 안 듣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힘을 내셔야지. 그래야지 뭐 서로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제가 또 잘 될 때 와서 또 들어주시기도 하는 거고. 그게 다 그 상부상조하면서 사는 거니까 뭐 저는 그런 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 여러분들도 제 뜻을 좀 알아주시고 잘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각설하고요. 잔소리가 좀 길었는데 공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그러면 힘차게 1교제 1경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자세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제 1경주입니다. 자 편성상으로 봤을 때는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아닌 외곽 게이트에 있는 11번 진명깃발과 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 파티타임이 전개상 선행을 갈 수가 있는 마필들인데 3번 장상킨도도 좀 빠르긴 합니다만 3두의 선행마들이 과연 끝까지 버팅길 수가 있겠느냐. 출전마들은 대부분이 이제 종반 뒷심이 없는 마필들 1세기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 11번 진명깃발 데뷔 후 두 번의 경기에서 순차적인 경기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 경주 때 선행력의 향상과 더불어 종반 탄력까지도 끌어내었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에서도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라 12번 진명깃발도 가능한 마필이고 외곽 게이트 또 12번 파티타임입니다. 자 윤영민 기수입니다. 자 윤영민 기수도 열심히 좀 타면은 중고참이니까 좀 탈 텐데 좀 사람 착한가 봐. 그래서 좀 소심한 것 같은데 좀 열심히 좀 타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12번 이 파티타임도 외곽 게이트의 불량을 갖고 있지만 건강유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경주력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자 이번에도 충분히 입상이 가능하다. 자 일단은 뭐 12번 파티타임은 굉장히 좋게 보고요. 11번 진명깃발도 괜찮게 보는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면 9번 스카이킹도 괜찮아 보이고요. 근데 이 마필은 이제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부러졌고 8번 빅파이어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니고 6번 대항 대비도 기복은 있지만 충분히 가능한 마필들인데 이 중에서 한 마리를 가져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8번 빅파이어나 9번 스카이킹 이 둘 중에 한 마리 중에서 여기다 찡겨보고 싶다. 그래서 8번 9번을 괜찮게 보고 있고 12번 파티타임 우측으로 놓고 8번 빅파이어나 9번 스카이킹 이렇게 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1호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1호제 3경주가 또 조용한 승부처니까 두 개의 승부처를 붙여서 자 1호 경마 뭐 멋지게 오전장에 두 개의 승부처에서 적중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편성에서도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능력차가 아주 미세한 승부라고 해더라도 과언이 아닌 경주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 경주 때 걸음의 변화를 보인 마필은 5번 지상거탑이고 꾸준한 경주력의 성장을 보여주는 놈은 8번 스페이스다인데 두 마필들 중에서 어느 마필이 세냐를 물어보는 경주 같기도 하고 여타 마필들 중에서 또 올 수 있는 마필들이 있느냐고 또 한번 물어보는 경주인데 어찌 됐든 간에 저는 8번 스페이스다를 더 좋게 봅니다. 지상거탑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빼고 싶은 마필이에요. 사실상 말이라는 것이 어떤 시점에 대해서 시점이 오면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올라오는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 스무스무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오면서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줬느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확 뛰었느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건데 5번 지상거탑은 사실상 어느 날 갑자기 능력을 많이 끌어낸 거예요. 김동철 기수에서 문세용 기수로 바뀐 것이 이렇게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대목에서 이런 얘기하면 김동철 기수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열심히 안 타니까 그래. 항상 말씀드리니까. 야 자기가 조교가 됐는데 기수들이 맨날 그런 식으로 타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이 지상거탑은 그런 식의 경제력 상승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8번 스페이스 다는 꾸준하게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오히려 8번 스페이스 다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고 싶다. 요게 첫 번째 승부처의 노리는 이유이고 또 은근히 배당에 나올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엎어치기 강타의 두 번째 승부처이자 조용한 승부처. 자, 1호제 3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호제 3경주입니다. 출주 두수가 총 14주가 출전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국산 5근의 대상 경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당한 혼전 양상의 경주라고 보시면 돼요. 3번 장산제왕입니다. 지난번에 선행으로 1승을 했는데 과연 이번에도 1승을 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은근히 혼전입니다. 은근히 혼전이고 은근히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요 경주는 당일날 제가 작심 배당을 한번 노리면서 의외로 A급으로 붙어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3번 장산제왕은 지난번 경주 때 선행으로 1승을 했는데 일단 이번에도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까지 버팅겨줄지 못 버팅겨줄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낮은 문제고 일단 3번 장산제왕은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3번 장산제왕은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인데 지난번에 이제 이런 마필들이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마필 자체의 패턴은 선취인연 모두 재상승의 여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3번 장산제왕이 당일날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에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기 때문에 의외로 선전의 기대치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고 의외로 또 부러질 수도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양면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어찌됐든 3번 장산제왕은 이 편성에서 괜찮게 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무조건은 아니고요. 여기서 강타가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13번 킬라투스라는 마필이에요. 야, 이 마필은 제가 강타에 갈림한데 한번 좀 와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필 자체가 이번 교시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패턴도 좋고 뛸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실전에서 걸음이 안 나오면서 맨날 착승권에만 머물고 있는 아쉬운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일단 13번 킬라투스 이번 경주 시에도 한번 기대치를 가져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보이는 인기만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소신껏 배당을 노리는 작전도 상당히 좋은 작전이 아니냐. 자, 그 중에서 13번 킬라투스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 터진다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경주는 조용한 승부처이긴 합니다만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경주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관상으로 본다면 6번 볼트샤인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3번 쿼트리가가 선행을 갈 수 있고 선입전개 측면에서는 2번 태풍이라든지 요게 이제 9번 댄싱 울프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입전개가 가능하고 종반 탄력 측면에서 이제 막판에 6번 볼드샤인이 올라오는 전개를 그려줄 가능성이 있는 경주. 자, 어찌됐든 간에 마필의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6번 볼드샤인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성에서도 거리가 1400이라면 6번 볼트샤인은 무조건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운데 자, 여기에 이제 상대만은 누구를 가져갈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자, 2번 태풍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초반 강공을 때리면서 선행을 갔습니다만 호세킥이 넘어서면서 끈끈하게 버티다가 노이알 빅토리한테 아쉽게 덜미를 잡히면서 3착을 차지했는데 나름대로 잘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태풍이 굳이 선행을 갈 필요가 있었나? 따라가도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 태풍도 이 편성에서는 안 될 이유는 없고 또 외곽 게이트에 있는 9번 댄싱 울프인데 패턴이 좀 깨어진 느낌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잠재력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2번 태풍과 9번 댄싱 울프는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6번, 2번, 6번, 9번 요 중에서 단톡만 현장에서 고르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6번 볼트샤이는 1400 거리에선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1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은근히 좀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담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경주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 10번 오렌지 스톰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지금 현재 2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장기 휴양馬입니다. 재검시 선행력은 다소나마 부족해 보였습니다만 그러면서 선입전개를 하고 종반 강하게 추진하자 탄력이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초반 발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제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위권 선입전개를 하면서 막판에 날라들어오는데 걸음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10번 오렌지 스톰이 그러면 휴양 이전에는 어떠냐? 걸음이 괜찮았던 마필이거든요. 이번 편성에서 안쪽 게이트에 2번 호빵이라든지 9번 메가브라이드라든지 또 4번 캐럴비안 메테프 3번 스타명과 같은 마필들이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데 10번 오렌지 스톰도 저는 괜찮게 봅니다. 제곱대 걸음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번 부산교차 1경주는 의외로 어느 마필이 팔릴지는 모르겠는데 의외로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갖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의외로 근간에 좀 기복을 보여주는 마필들 위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중배당 단톡이 가능한 승부처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교차 1경주는 의외로 좀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 한번 승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일요제 5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4주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싱겁게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 이유는 바로 13번 빛의 바다라는 마필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 이런 마필들 장추열 기수 타는 거 보면 정말 잘 타요. 제가 보기에는 장추열 기수가 일비 같은 거 탈 때 이럴 때 보면은 장추열 기수가 제가 보기엔 문세영이보다 나은 것 같아요. 탈 때 보면. 근데 또 이 장추열 기수의 단점은 뭐냐면 안 갈 때 보면 너무 놀아.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한테 조명을 받고 자기가 1급 기수가 되려면 욕을 많이 먹게 된다고. 왜? 부진마에서도 열심히 타주기를 사람들은 바래요. 그래서 욕을 먹는 거야. 문세영이나 박태종이가 그래서 욕을 먹는 거야. 근데 이제 장추열이는 그런 사이즈가 아직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말은 잘 탑니다. 13번 이 빛의 바다. 이번 편성에서도 단독 선행의 호기를 맞이했으니까 일단 뭐 13번 빛의 바다는 강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총 14주가 출전을 하지만 의외로 후착착기 양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또 싱겁게 끝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데서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외로 싱겁게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다. 그럼 후착마로서는 어떤 마필을 노려야 되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뭐 2번 메카엔젤도 기복이 심하지만 안 될 이유는 없는데 거리가 1400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고 4번 평온의 바람도 취임력이 하강 가능성이 높아서 역시나 좀 불안하고 자, 그렇다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이 가능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좀 좋아 보이죠. 9번 매직킬 선행력은 분명히 하강을 하는데 반대로 이제 추임력의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편성에서도 그렇게 인기만으로 팔릴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괜찮기 때문에 9번 이 매직킨이란 마필이 이번 편성에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또 10번 내사랑 담양입니다. 1400에 첫 도전을 하고 있는데 데뷔 이후 꾸준하게 소폭이지만 지속적인 경기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마체가 작은 것이 흠이긴 한데 체중이 좀 늘어나야죠. 계속 430다만짜리가 지금 417kg까지 체중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능력 사이즈로는 뭐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자, 여기 외곽 게이트의 외곽에 13호 미라클 캡슐입니다. 전형적인 기본만 패턴을 갖고 있다는 점이 역시나 마음에 걸릴 수 있는 마필이지만 13호 미라클 캡까지는 배팅권에 그래도 안착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어찌됐든 13번 빛의 바다를 놓고 9번 매직퀸과 10번 내 사람 대왕과 14번 미라클 캡 이런 마필들이 괜찮아 보이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부산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부산교차 2경주는 부산경마 현장 승부처에서 붙어볼 생각입니다. 자, 이 경주는 부산경마 현장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이번 편성은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와 또 안정적인 흐름으로 끝날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데, 2번 바다영웅입니다. 이 마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뺄 수도 있어요. 뺄 수도 있는데, 능력상으로는 현재 대가리입니다. 한 5주 정도가 고만고만한 마필이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상위권 그 그룹이 형성되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칠판이 있으면 제가 써가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 이번 이 바다영웅이 바로 그거예요. 매번 실전에 들어가면 착승권 정도에 머물면서 예, 결정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착순 정도의 능력 자체가 평균 능력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주니까 매번 인기만은 팔리지만 그 능력 자체가 입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럼 이게 능력만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바로 그 점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번 바다영웅이 실질적인 능력만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읽어주지 못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번 바다영웅은 당일날 배팅권에 안착을 시킬 수도 있고요. 뺄 수도 있지만 가져가는 게 능력상으로는 정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바다영웅에 대해서는 약간은 아리송한 그런 마필이라고 보고 싶어요. 요것만 가르쳐 드리면 조금 심심하니까 5번 진검다리. 요 마필은 이번 경시 부산경마 현장 승부처인데 꼭 보십시오. 진검다리 이번에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마필이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입상권질이 가능하다. 이렇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래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벌칸이 나오네요. 벌칸이 5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벌칸이 나오는 경주인데, 일단은 뭐 기복이 어쨌든 심하긴 하지만 지난번에 또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공백 후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줬다면 갖고 있는 사이즈는 괜찮은 마필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힘겹게는 입상을 하겠지만 어찌됐든 배팅권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그러니까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자체가 워낙에 원사이드하게 우수한 마필이니까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서 이제 더도 말고 딱 한 마리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메세타라는 마필입니다. 매번 마방에서는 좋다고 얘기하는 마필이에요. 그런데 이 마필도 실전에서 걸음이 안 나오는데 요번 경주 때 한번 노려보고 싶으네요. 3번 메스타가 찬스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5번 카페블루가 좀 팔릴래나요? 지난번에 3차갖고 그 이전에 박태종 기수가 기승해서 3차를 왔는데 요 마필이 팔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3번 메스타를 더 좋게 봅니다. 그래서 3번 메스타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7번, 3번 맞고는 추천을 드린다는 얘기죠.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록밴드라는 걸출한 충마가 버티고 있는 가운데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입니다. 뭐 추임력 측면에서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추임력 하나만 놓고 해도 충분히 자력 입상이 가능한 마필이라 3번 록밴드는 강력한 배팅권의 축으로 인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후착인데 1번 킹브레이드냐 아니면 외곽 게이트에 있는 7번 BK킹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번 킹브레이드는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며 지난번 록밴드와 함께 동반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고, 7번 BK킹은 그간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면서 다소나마 부진하지만 이번 편성에서는 역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언뜻 보면 뭐 1번 킹브레이드가 좀 낫기는 하죠. 자, 그래서 이 두 마필 정도로 보여줄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제 7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다음 또 부산교차 4경주가 부산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이기 때문에
중반부에 일요제 7경주하고 부산교차 4경주 두 개의 중매인 승부처에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일요제 7경주 오늘 강타의 UCC 중매인 승부처입니다. 야, 이 경주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10번 선샵입니다. 자, 문세영 카드이고 또 기본적으로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긴 한데 7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갖고 있는 패턴도 괜찮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능력도 괜찮고 또 문세영 안장이고 그 뭐 10번 선샵을 뭐 쉽게 자를 수 있는 편성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전개상으로도 선입이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선행력도 우수하기 때문에 8번 뚜뚜벨에도 선행을 갈 수가 있겠고 또 12번 체감전사도 빠르니까 또 선두권 모색도 가능할 테고 뭐 여기에 9번 빅프라이스 스타도 빠르고 이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10번 선샷은 기본적인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입전개도 가능하고 종반 탄력을 앞세워서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근간의 인기만으로 팔리고도 계속적으로 입상에 실패를 하고 있지만 이번 경주 시에는 충분히 봐줄 수가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일단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렇지만 배팅권에는 어쨌든 안착을 시키는 것이 원칙임에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7경주도 언뜻 보면 배당이 터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의외로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7경주 일단은 조심을 해야 되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부산교차 4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중매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 자, 이번 경주는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6번 지봉승리, 14번 투스텝 삼바, 13번 스파이캡 이런 마필들이 당연히 어느 정도 인기권 전력으로 판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편성입니다. 이 중에서는 저는 6번 지봉승리를 굉장히 좋게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추임력을 앞세워서 입상에 성공할 수 있는 마필이고 이 편성은 어차피 7번 챔피언 드림이나 9번 나가신다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 무색을 할 수 있는 편성인데 그렇다면 6번 지봉승리가 거리 1400을 맞이해서 막판 추임력을 발휘해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전 조정을 거친 6번 지봉승리는 이 편성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전력적으로 봐줄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어찌됐던 간에 여기에 이제 단통으로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 또 충막감으로는 복병권 전력을 한번 잡아보고 갈 생각이고 만약에 6번 지봉승리를 축으로 놓고 간다면 그 복병만한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볼 생각도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어쨌든 안정된 저배당 공략은 피하시라. 이 중매인 승부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배당이 가능한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강타는 일요제 7경주 중배당 일요경마 중매인 승부처 또 부산제 4경주 또한 중배당 부산경마 중매인 승부처 두 개의 중매인 승부처에서 오늘 일요경마에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요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8경주입니다. 기본적으로 1번 놀부만세라는 마필입니다. 7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는 그래도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 지난번 경주시 드디어 이제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미세하지만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라 절대적으로 배팅권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이번 강해가 문세영 관장이기 때문에 역시나 좀 팔릴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니에요.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니고 요번 경주시 주의를 요하는 마필은 바로 이 3번 찬란한 우승이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은 배팅권에 꼭 가져가십시오. 금강경시 점진적인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 부산에서 올라왔을 때부터
마필의 능력 자체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요즘은 처음에는 부산에서 올라오면 거의 입상을 못했지만 지난주인가 농스피드가 입상을 하면서 이제 서서히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번 찬란한 우승은 부산에서 올라온 마필인데 마필 자체의 능력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3번 찬란한 우승을 대가리 놓고 때리면은 여기서 이제 배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제가 보는 견제에서 입현상에서는 의외로 1번 놀부만세를 축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3번 찬란한 우승을 축으로 가져갈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두 마필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번을 놓고 갈 거냐 3번을 놓고 갈 거냐에 따라서 후착마가 좀 달라질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부산교차 5경주 GC트로피 특별경주 경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마천볼트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면서 복승률 100%를 가리키고 있는 마필이에요. 청해마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이렇게 기복 없이 올라오는 거 봤을 때는 1번 마천볼트는 능력만이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시에도 뭐 안 될 이유는 없죠. 전개상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1번 마천볼트는 충분히 입사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여기에 이제 3번 서울블릿입니다. 울줄리 마방에서 1번 마천볼트와 5번 디퍼런트 디멘션을 출전을 시키고 있고 김영관 마방에서는 3번 서울블릿과 8번 비카골드를 출전을 시키고 있는데 주전 마필이라고 할 것 같으면 3번 서울블릿이 19조에서는 주전 마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3번 서울블릿은 일단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성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이 마필도 복승률 100%에다가 6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죠. 선행과 선입을 오가면서도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 서울블릿도 이 편성에서 뭐 안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데 문제는 이제 59kg에 7kg의 과부중을 달고 있다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이 59kg, 4세마의 59kg가 부담이 될지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인 마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5번 디퍼런트 디멘션입니다. 3세마로서 요 마필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 5번 디퍼런트 디멘션은 감량 2.4kg를 받아놨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5번 디퍼런트 안 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고 여기에 이제 7번 챔프라인인데 지난번 경주 때 제가 2등급 승군전이지만 무조건 이놈을 가져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취입으로 한번 승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또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또 올라오면서 이렇게 대회 탔어요. 그런데 7번 챔프라인은 이렇게 타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위권 전개를 펼치면서 막판 취입력을 노리는 것도 괜찮은 작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경기에서는 이번 GC 트로피는 1번 마천볼트 울줄리 마방에서 출전을 하고 있는 이 5번 디퍼런트 디멘션 이 7번 챔프라인 이상 3두가 가장 유력하지 않느냐. 이 3번 서울블릿은 지금 연승가도는 달리고 있지만 이 54세마의 59kg가 아무래도 직전 대비 7kg이라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좀 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1번, 5번, 7번 이 세 마필을 세게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일요일 구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메인 승부처고요. 다음 이제 부산교차 6경주도 오늘 강태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고요. 일요일 10경주가 오늘 또 강태 끝장 승부처이기 때문에 3개의 승부처를 연장으로 붙여봤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자, 먼저 일요일 9경주 헤럴드 경주의 대상 경주 강타의 오늘 일요경마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3세 이상 말들의 한판 승부. 당일날 가장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이번 파워시티가 가장 많은 인기를 모으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번 경주에서도 4세 이상 마필들에게
지금 현재 59kg라는 과부정을 달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59kg를 극복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59kg은 다 안 되는 마필이고, 여기서 될 수 있는 놈은 이거 파워시티밖에 없어요. 59kg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잘라버리고, 예, 유일하게 될 수 있는 마필은 이번 파워시티 하나인데,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경제력 상승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인데, 여기서 누구와 매치가 될 수 있고 4번이 안 빠질 수 있는 마필인지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강타는 2번 파워시티는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입상 가능거 전력이면 분명하다. 어느 마필이 팔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요경주는 어찌됐든 59kg를 달고 있는 4세마 이상 마필들 중에서는 2번 파워시티가 제일 낫고, 나머지 마필들은 이제 좀 정상적인 부중을 달고 있는 3세마이들에게 기대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자, 이루경마 메인 승부처의 그러니까 포인트는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경차 6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빵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자, 1호 9경주에 이어서 이제 부산경차 6경주도 메인 승부처로 강력하게 붙어보는데, 여기서는 또 누가 팔릴까요? 7번 무진장이 좀 팔릴까요? 무진장이란 마필이 이제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부러졌죠. 지난번에 이제 한번 부러졌는데, 그 이전까지는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었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가다 이제 한 번씩 부러지는 경향이 있는데, 입상을 할 때는 거의 이제 선행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이번 편성은 9번 초강이라는 또 선행마에 지금 현재 조성권이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번 무진장이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면 따라가는 전개성에서 선입 전개를 펼치면서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58kg라는 가부정을 달고 입상에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인데, 왜 제가 7번 무진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냐면, 너무 세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무 세게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왜? 모든 조건 자체가 직전에 조정을 거쳐서 선취인 모두 동반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조건만 좋지, 9번 초강이 없는 상태에서 7번 무진장을 공략을 한다면 선행을 가니까 그나마도 상세가 될 수가 있겠지만, 9번 초강이라든지 10번 엄브라이드 보이지 같은 마필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58kg를 달고 무진장이 올 수 있는 가능성, 사실 아주 명확하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7번 무진장도 너무 백땡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닌데, 너무 맹목적으로 강하게 충만한 단통으로 때려보기에는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세게 보는 마필 하나를 또 말씀을 드려본다면, 요걸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너무 많이 가르쳐 주는 건데, 그러면 11번 다이나믹 질주입니다. 요 마필은 꼭 가져가 보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번 다이나믹 질주는 가져가야 돼. 7번 무진장은 너무 강하게 읽어주지 마라. 이게 이제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메인 승부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루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끝판대장,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루제 10경주까지 벌써 왔네요. 자, 요 10경주는 사실상 팔리는 마필들도 많고, 또 불안한 인기마도 많은데, 일단 9번 썬더스텝입니다.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기록을 보여주며 지난번에 완전히 생바닥을 쳐버리고 말았죠. 그랬었는데, 과연 이번 경주에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경주력의 신장된 모습을 또 한번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왠지 모르게 좀 꺾였다는 의미에서 강하게 읽어주기엔 2%가 부족하고, 반대로 7번 터보제트는 반대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꾸준한 경주력 신장세를 보여줄 수 있어서 이번에도 약하게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요 마필도 이번 편성에서 선행도 갈 수 있고 선행 최적 전개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 이점과 더불어 근간 상태 좋은 7번 터보제트를
그래도 가장 강하게 보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강타가 준비한 일요경마 엉뚱생뚱경마 이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일요경마는 좀 못해가지고 이번주에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강타는 좀 이뻐해 주시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번주 하여튼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실전에서 멋진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